안녕하세요. 버럭여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버럭여사가 바라보는 어떤 결혼관. 네, 그래서 INTJ라고 제가 대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INTJ 분들께서, 만약 결혼을 안 하셨다면, 내가 결혼을 안 해도 나는 살만하다. 나는 그냥 혼자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독신주의가 좋아서라기보다 INTJ가 이렇게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INTJ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벽에서 어 이런 거를 내가 타협을 하는 거죠. 현실과 타협을 해서 그냥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이 더 속편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독신을 선택하시기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중년 이후에 어떤 싱글들의 짝짓기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되게 두 남자분한테 이렇게 짝대기를 받았어요. 짝대기를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결국은 돈 많은 남자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걸 선택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즘 내가 진화 심리학에 빠져 있는데 진화 심리학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이유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진화론적으로 자기 자손을 잘 키우려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안전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모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왜 거기서 진화 심리학을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결국 이제 돈 많은 남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게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왜냐 저분은 결국은 내가 돈 많은 남자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그분의 취향이니까 뭐 전혀 제가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실을 대는 거죠. 이런 진화 심리학에서 여자라는 동물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 우리가 뭐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본능에 따라서 산다면.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세상은 아니죠, 전혀. 그냥 저는 그분이 그냥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사회보장제도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나랑 어떤 배우자가 둘이 열심히 해서 노후를 이렇게 넉넉하게는 아니어도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은 정말 뭐 없는 정도의 사실은 진짜 희박한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분의 어떤 그런 결정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서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제 어떤 고객님들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어떤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고객님들이 약간 연세들이 좀 많으세요. 여자분들이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막 손자, 손녀도 있으신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은 오셔 가지고 참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너무 장가를 잘 갔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가를 잘 갔어요?" 막 이러니까 신부가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날씬하고 그냥 막 집안도 좋고 그래 가지고 돈도 많고 그래서 막 집도 사 줬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열의 아홉은 '와 진짜 부럽다. 장가 잘 갔다.' 막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요즘에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기분이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한 그 사실이 찝찝한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연세를 그렇게 먹었는데 아들, 딸 장가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결혼을 사실은 어떤 나도 내 결혼 그다음에 자식 결혼 이런 걸 보면서 깨닫는 바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아 되게 속물이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 왜냐면 INTJ가 좀 비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 저게 무슨 저걸 보고 왜 잘했다고 그러지?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주였나요? 몇 달 후였나요? 그게 벌써 한 7-8년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붕괴를 막 하시면서 고객님들이 막 "그런 천하의 나쁜" 그러면서 막 그 신부를 또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근데 저는 사실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벌써 감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똑같은 이유로 되게 완전 나쁜 X가 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예쁘고 뭐 날씬하고 돈 많고 뭐 여하튼 그래 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이혼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 그랬다는 거예요. 몸매 망칠까 봐. 근데 모르겠어요. 어디 그런 뭐 딱 그거 하나겠어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겠죠. 근데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걸 뭐 엄마한테 다 말을 했겠어요? 엄마도 친구들한테 말할 때는 자기 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들 편도 아니고 며느리 편도 그러니까 그 여자분 편도 아니에요. 어느 쪽의 편도 아니고 제 결론은 사실은 그거예요. 둘 다 잘못이다. 항상 관계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게 없어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연인 사이도, 부부 사이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우리가 옛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떠밀려서 시집장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INTJ 분들은 사실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니거든요. 누가 막 강요한다고 그런 걸 하실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목에 칼이 막 들이밀면서 결혼해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는 내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2세 때문에 이혼을 한다? 분명히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었겠지만 이 남자분한테 2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결혼 전에 한마디도 2세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과연?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2세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여자분이 만약에 정말 진짜 엄청난 배우, 막 오스카상을 받을 정도의 배우다. 그러면 날 낳겠다 해놓고 난 애기 너무 좋아했다고 하고 나서 안 했을 수도 있죠. 막 다 거짓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희박하고요. 저희 고객님들의 말씀을 빌자면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여자분이 이렇게 좋은 조건, 예쁘고 날씬하고 똑똑하고 뭐 집안도 좋은 분이 뭐가 그렇게 이렇게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남자들이 많이 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남자분하고 결혼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분한테 나는 좀 나 결혼 좀 안 낳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남자분이 그거를 알고 결혼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하고 예쁘고 그때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이 여자를 바꿀 수 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말을 그렇게 하겠지만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면 내가 잘 구슬리면 되겠지. 근데 여하튼 둘 다 저는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 여자분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남자분은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했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래요. 그럼 여자는 존중 못해요? 남자의 의견을? 물론 존중할 수 있죠. 제가 정말 그 여자분이 몸매 때문에 아기를 안 갖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뭐 몸매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분에게 몸매라는 것은 아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자산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아기보다도 몸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남자의 입장에서 근데 나는 아기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를 꼭 갖고 싶어. 근데 여자는 몸매 때문에 아기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사실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긴 할 거예요. 그쵸? 아기를 너무 원하는 남자의 입장에선 되게 이기적이고 좀 되게 싫어질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지느냐.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여자를 사랑해서 여하튼 그 당시에는 최소한 사랑했다라고 생각했거나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겠죠. 근데 이제 와서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여자를 포기한다? 그럼 이분은 왜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남자에게는 결혼과 아기는 패키지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패키지이지 상대방의 패키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자분이 포기를 하거나 남자분이 포기를 하거나 둘 다 포기를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둘 다 이제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악이라는 어떤 명목은 악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악이가 아닌 그 외의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얘기로 풀다 보면 이 여자분이 왜 아기를 안 갖고 싶은 것인가, 왜 이렇게 몸매가 자기한테 중요한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고 여하튼 그냥 뭐 나는 몸매 때문에 아기를 싫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남자분이 이 여자분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만 하지 않았을까. 아기를 낳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설득.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설득을 한다라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INTJ 분들이 결혼을 선택하시던 결혼을 선택하지 않던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INTJ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내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선택을 한 순간부터는 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싱글로 살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누리는 걸 못 누리는 경우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싱글이 못 누리는 걸 있죠. 근데 그것을 서로 "아 나도 저렇게 할 걸." 이 아니고 내가 일단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최극대화? 네. 그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것도 내가 상대방과 내가 서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한테 맞는 사람. 두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갈등이 없는 게 더 문제죠.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기만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현명하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